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스캔의 연속 선상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같은 주제를 연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세계 경제에서 현재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올해 초 주식시장은 작년과 비교하면 매우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유로스탁스 600, 항생 다 올랐고요. 전체적인 지수가 순항 중입니다. 사실 순항 이상이죠. 연초 기준으로 수십 년 만에 가장 좋은 실적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rest of the world, 나머지 세계의 지수 상승보다는 좀 낮은 편이지만 S&P 500도 5% 상승했습니다. 달러는 작년 10월 고점 대비 거래 가치 기준으로 지금 7% 정도 하락해 있는데 이건 세계 경제 위험이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판단 때문이겠죠. 시티그룹은 최근에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30%로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50% 예상했는데 상당폭 낮춘 겁니다. OECD는 주간 단위로 GDP를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망을 하는데 이 전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OECD가 전 세계 GDP의 한 60%를 커버하기 때문이죠. 1월 중순 현재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제 상황은 화랑까지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침체도 아니에요. 미국이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독일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영국의 반등도 굉장히 눈에 띄죠. 단 일본이 좀 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선진국 지표가 한국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1월 구매 관리자 지수도 기대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유로존 PMI, 서비스나 제조 모두 좋고요. 미국 PMI 같은 경우는 여전히 50 이하입니다. 하지만 12월보다는 상승한 수치가 나왔어요. 모든 지표가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 소매 판매가 감소했고 일본은 기계 주문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OECD 회원국들 전체에 걸쳐서 소비자 신뢰 상당히 양호하고 미국 4분기 GDP도 성장 예상이 됩니다. 목요일 발표인데 한 2.5%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도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이 하루가 멀다 않고 감원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실업률 상승이 없습니다. 구인 광고는 줄었죠. 그런데 기존 인력 감축이 크지 않습니다. 작년 초 OECD 인력 부족이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3천만 명이 미충원되고 있었죠. 그런데 현재 이 수치가 한 10%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충원 일자리가 OECD 전체에서 한 2,700만 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취업자 수는 고점 대비 한 1% 하락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기준으로만 보면은 경기 침체와는 아직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견조한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 에너지 가격이 하락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부문 재무 상태가 여전히 좋습니다. 에너지 가격부터 보면 작년 선진국 에너지 가격은 전체적으로 20% 상승했고 유럽은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올해도 이 높은 가격이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올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럽 가스 가격은 작년 고점 대비 50% 하락했습니다. 자, 민간 부문 재무 상태를 보면 민간 부문은 가계와 기업입니다. 가구당 초과저축 여전히 많고요. 기업 역시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기업은 보금리를 실감하고 있지 않아요. 회사채 만기가 도래 안 해서. 그런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채를 신규 발행해야 되죠. 올해 OECD 기업들의 만기 도래 회사채 달러 표시 채권만 보면요. 6천억 달러에 이를 겁니다. 내년에는 9천억 달러로 올라갈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미국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여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롤링 리세션이 올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별로 순환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올 수도 있고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올 수도 있죠. 더블 딥 리세션입니다.
자, 올해 이 경기 침체 예상을 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많긴 하지만 이 예상이 빗나갈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계속해서 경기 침체 안 온다라는 데 베팅을 해왔었죠. 최근 보고서를 보면 통화긴축 정책이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시점이 긴축 정책 시작하고 9개월 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이 가장 부담을 주는 시점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부담이 경감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중국 경제 리오프닝도 지금부터는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당연히 미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 침체를 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인플레는 어떻게 될까요? 선진국들의 근원 인플레 지금 5%에서 한 6% 수준입니다. 미국은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추가적으로 인플레가 더 악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올해 안에 피봇할 거다, 통화 완화로 전환할 거다라는 기대가 만발하죠. 이 기대가 정확하게 S&P 500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S&P 500 퍼포먼스를 보면 많이 오른 업종과 오히려 떨어진 업종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커뮤니케이션스, 그리고 임의소비재, IT 이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수 전체가 상승하는데도 하락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 전기가스입니다. 자, 이 최대 상승 업종은 전부 경기 민감형입니다. 그리고 하락한 업종 3개는 경기 방어 업종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위험성이 높고 레버리지가 높은 업종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작년에 생각했던 것만큼 이 위험도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경기 방어주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거는 이제 경기 방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준이 금리를 곧 인하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면 인플레가 그만큼 빠르게 둔화돼야 됩니다. 자, CPI 수합 또는 인플레이션 수합이라고도 하죠. 이 수합을 트레이드하는 사람들은 내년 인플레가 2.2%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금융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년 초에 인플레가 2.2%, 여기서 인플레는 헤드라인 인플레입니다. 만약 이대로 된다면 역사상 가장 빠른 인플레 둔화 속도가 될 겁니다. 미국 CPI가 작년 6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9.1%였어요. 그런데 내년 1월에 2%대가 된다? 그러면 1년 반 만에 7%포인트가 하락하는 겁니다. 자, 언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락했느냐? 사실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 때 인플레를 하락시킨 거는 거의 극약 처방의 금리 인상이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인플레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 하락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인플레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2008년과 2009년에 여기입니다. 5.6% 인플레가 마이너스 2%로 둔화가 됐어요. 그런데 80년대 초 극약 처방으로 인플레가 하락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최악의 침체가 인플레를 둔화시킨 겁니다. 이때의 침체가 워낙 스펙타큘러해서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간다고 해서 대침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레이트 디프레션에 대해서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별명까지 만들어줬을 정도로 지독한 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가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가 과연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것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때와 비슷한 속도로 인플레가 하락할 거다? 이건 그야말로 너무 과도한 바람이죠. 자, 2021년 이래 트레이더들은 물가 상승 속도를 아주 꾸준히 과소평가했습니다. 트레이더들뿐만 아니라 연준도 과소평가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물가가 둔화되는 속도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의 속도로 인플레가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요건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골디락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정하고 우리가 뭐 희망은 할 수 있지만 이걸 가정하고 행동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예로 임금 상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임금 상승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틀 전만 해도 월마트가 최저 시급을 $12에서 $14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5%가 넘는 인상률입니다. 왜 인상을 했느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경쟁사인 아마존, 코스트코, 이케아가 다 최저 시급이 $17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월마트가 고객 접점 직원을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마트는 미국에서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기업입니다. 월마트가 최저 시급을 올리면 전체적인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럽의 임금 인상은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개별 기업이 뭐 임금을 인상해 주고 그러지 않아요. 단체 협상을 통해서 협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면은 한 1년이나 2년이 지속이 되죠. 작년 초에는 인플레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협상은 올해부터 시작이다. 이 말은 유럽의 인플레 압력은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좀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